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번 시간에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지.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야. 그래서 화학 변화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화학 반응, 그다음에 두 번째 분해, 그다음에 세 번째 치환. 그래서 먼저 이제 화학 반응은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AB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 게 화학 반응. 그다음에 분해 반응은 AB라는 물질이 A 플러스 B라는 물질로 쪼개지는 반응이 이제 분해 반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치환 반응은 AB 플러스 C라는 물질이 AC 플러스 B, 이때 자리가 바뀌게 되지. 그래서 자리가 얘하고 얘가 이제 자리가 바뀌면서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면 네 번째로 복분해라는 게 있거든. 조금 고난도 문제에 보면 이제 화학 반응의 종류를 분류하는 문제가 있어. 그때 이제 치환 반응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건 치환 반응이 아니라 복분해라는 반응이 하나가 더 있는데, 복분해 같은 경우는 AB 플러스 C, D라는 물질이 있을 때 이때 B하고 C가 자리가 바뀌는. 그래서 A, C 플러스 B, D가 되는 반응이 복분해 반응이거든. 그래서 이 반응의 종류가 크게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이제 화학 반응이 있는데, 화학 반응이라는 건 아까 전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이 만나서 AB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반응들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 반응들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철과 황의 화학 반응. 그래서 황화철을 만든다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따로 빼서 실험까지 같이 볼 거야. 우선 철과 황의 화학 반응에서 철이라는 애랑 황이라는 애가 만나서 황화철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우선 각각의 성질을 보면 철이라는 애는 우리가 철가루 실험에서도 많이 봤지만 색깔이 이제 짙은 회색을 띠고 있지. 그래서 얘가 가루 상태일 때 짙은 회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철이라는 애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석이 달라붙게 되고, 그 다음에 금속의 특징인데 우선 염산하고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게 돼. 요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거는 금속의 특징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뭐 철 외에 뭐 나트륨,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도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게 요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황이라는 애는 철은 우선 금속이고 황이라는 애는 금속이 아닌 이제 비금속에 해당을 하거든. 이 황이라는 애는 색깔은 우선 누를 황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노란 색깔을 띠고 있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석과는 반응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염산과의 반응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을 섞으면 철가루하고 황가루가 그냥 물리적으로 단순히 섞여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래서 철가루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황가루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선 철가루는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색깔은 우선 두 개가 단순히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노란 회색을 띠는 거고, 자석과 반응을 해서 이제 철가루가 붙게 되겠지.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이 있다. 그 다음에 염산과의 반응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는 금속의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섞어놓은 상태에서 가열을 시키게 되면 이때 비로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황화철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돼. 이때 황화철이라는 물질은 더 이상 이제 철의 성질을 갖지도 않고 황의 성질을 갖지도 않는 아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얘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야. 금속이 아닌 상태.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묽은 염산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지 않을 거고, 철의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석과도 반응을 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황화철이 만들어지고, 그 색깔은 흑갈색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석과 반응하는 물질 없고 황화수소라는 기체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황화수소라는 기체는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독특한 기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황과 철의 화학 반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 반응이 있는데, 분해 반응이라는 거는 AB라는 물질이 A 플러스 B가 되는 반응이거든. 근데 이때 분해 반응은 분해 반응도 이제 화학 반응의 일종인데, 화학 반응은 그냥 상온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어떤 그 물질에 에너지를 가한다거나 뭐 전기적인 에너지, 아니면 가열시켜서 온도 변화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촉매라는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분해가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선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열분해가 있는데, 열분해 반응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이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바로 뒤에서 실험에서 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분해가 있는데, 물은
물이라는 물질은 일반적으로는 가열을 시키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단순히 물리 변화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기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전기적으로 이제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수소하고 산소로 이제 분해가 이러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촉매 분해는 여기 이제 새롭게 나오는 단어인데 촉매라는 아이는 뭐냐면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야. 대표적인 게 이산화망가니즈라는 게 있는데 이때 과산화수소의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이제 열분해의 종류가 되는 거고,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열분해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건데, 우선 열분해하는 물질은 대표적인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를 쪼개게 되면, 열분해 시키게 되면 탄산나트륨이랑 물, 이산화탄소 요 세 가지 물질이 발생하게 되거든. 우선 실험장치에서 보면 안에 요 시료를 넣어놓고 가열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실험기구를 설치할 때 이 부분이 A 부분, 이 부분이 B 부분이라고 하면 A 부분을 좀 더 높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 이유는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공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실험을 A 부분을 좀 더 낮게 설치하게 되면 만약 이런 경우가 되면 요 아래 부분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고여 있기 때문에 이제 흘러내릴 수가 없겠지. 그래서 반드시 A 부분을 좀 더 높게 설치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는 성질이 있지. 그래서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물이라는 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물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갖다 대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물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가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분해 반응이 있는데, 우선 전기분해 반응이라는 거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해서, 전기적인 힘을 가해서 이제 물질을 분해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물이라는 애는 이제 순수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통할 수 있게끔 수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넣어주게 되거든. 이때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 이거를 전해질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 쓰인 수산나트륨은 이 실험에서 전해질로 쓰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실험에 보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얘네가 발생하는 비율이 2대 1,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2대 1의 개수비로 발생하게 되거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은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는 같은 개수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하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2대 1의 개수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피비도 또한 2대 1로 발생하게 돼, 부피비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여기에 지금 수소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만약에 10cm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5cm가 되겠지. 부피비가 2대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험에서 보면 좀 고난도로 나오게 될 때 여기 극이 주어져 있지 않고 부피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수소기체가 2배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기분해 실험.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촉매분해가 있는데, 촉매분해는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매개체가 필요한 분해 반응이야. 그래서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매개체, 이때 쓰인 물질은 이산화망가니즈라는 물질이거든. 망가니즈라는 물질인데, 과산화수소수를 분해시킬 때 이산화망가니즈라는 촉매를 사용하게 되거든. 얘를 이제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MnO2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제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물질. 그래서 예를 들면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들어왔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다 조용히 이제 앉아있어. 근데 앉아있는데 선생님 들어와서 갑자기 막 춤을 추기 시작해. 그러면 좀 이따 너네들도 흥에 겨워서 춤을 추기 시작하겠지. 그러고 나서 너네가 춤을 추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만 쏙 빠져. 그러면 여전히 너희들은 춤을 추고 있고, 마치 이런 거지. 들어갔다가 쏙 빠지는. 나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 이런 걸 촉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MnO2가 그런 반응에 쓰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실험 장치에 보면
여기에서 조금씩 여기 코크가 있는데 과산화수소를 조금씩 떨어뜨리게 되고 요 안에 이산화망가니즈라는 촉매가 있어.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요 산소 기체는 이렇게 수상치환의 방법으로 이제 포집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이제 산소는 사실 물에 녹기는 하지만 요 수상치환의 방법은 물에 녹지 않는 기체를 모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산소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기체는 온도가 낮을 때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거든. 근데 상온 25도씨 같은 상온에서는 기체가 잘 녹지 않아. 우리가 콜라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상온에다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김이 금방 빠지게 되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게 되지. 그것처럼 이제 상온에서는 기체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상치환의 방법으로 모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의 종류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치환 반응이 있는데 치환 반응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이렇게 AB라는 물질, 아까 저도 봤죠. AB 플러스 C라는 물질이 있을 때 AC 플러스 B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반응이 질산은에 구리를 넣었을 때 질산구리하고 은을 만들게 되는 반응이거든. 우선 실험 장치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비커 속에 질산은 수용액이 있고 구리 도선이 들어가 있어. 이때 구리 도선은 그냥 구리 원자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구리 상태인 요 구리 상태로 있고 원자 상태로 질산은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물에 녹게 되면 NO3 마이너스라는 질산 이온과 Ag 플러스라는 은 이온의 상태로 녹아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때 누구하고 누가 자리가 바뀌는 거냐면 얘하고 자리가 바뀌게 돼. 그래서 자리가 바뀔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구리라는 애가 은한테 전자를 주게 되거든. 그래서 이 반응을 좀 자세히 보면 구리는 이제 물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내놓게 되면서 Cu2 플러스가 되고 전자 두 개를 내놓게 되고 이 내놓은 전자는 누구한테 가냐면 물에 녹아있는 Ag 플러스한테 가면서 여기서 이제 전자 하나를 얻게 되면 얘가 Ag가 되겠지? 지금 내놓은 전자는 두 개인데 얻은 게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 2배씩 해주면 이렇게 구리 이온 하나가 생기면서 은 원자 상태로 두 개가 석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반응이 요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되는 거고 지금 반응 후에 보면 요 구리 도선 주변에 은이 달라붙어 있는 사진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물의 색깔이 지금 푸르게 변한 걸 볼 수 있지. 이거는 요 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 구리 이온은 물에 녹았을 때 푸른색을 띠게 돼. 그래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얘네 위치가 점점 더 많이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비커가 푸르게 변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치환 반응.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보았는데 우선 이 단원에서는 각각의 반응들에서 이제 중요한 실험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실험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해하고 실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확인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자.